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푸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일부 지역엔 비 소식이 예고되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요, 대체로 하늘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 특히 좀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10일까지 영서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 나쁨이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4일부터 국내에 유입된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농도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죠.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원주 낮 최고 기온 또 오늘 17도를 기록하면서 당분간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전에 진행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좀 보류하거나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를 했죠. 대표적인 것이 또 일방통행이 적용되었던 기존 주요 도로의 양방통행 전환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카데미 국장 보존 사업에 대해서도 원천 재검토 상당히 좀 오랜 기간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임 시장이었죠. 원창묵 더불어민주당 원주갑의 지역위원장과 함께 이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시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교통수단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하죠. 그 내용도 함께하도록 하죠. 3월 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원주시 연간 수출액이 10억 3,7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해 전보다 7.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실적은 자동차 부품과 의료기기 산업 분야의 수출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강원도 내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빈집이 5년 새 41.9% 증가했고 1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은 전년과 비교해서 1,221채가 늘었습니다. 이 도내 전체 빈집 규모는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9위, 또 1년 이상 빈집 현황은 7위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도내 빈집이 늘면서 빈집 정비와 함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 전임 시장의 사업들 좀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이 재검토 사업으로 또 보류로 취소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당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창무 전 시장과 함께 오늘 좀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서 이제는 좀 비판자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또 본인과 직접 관련된 또 사안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네, 한번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임 시장이란 명칭이 더 본인이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민주당 지역 원주갑 위원장이신데 위원장님이 좀 더 현직을 불러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은 10년 이상을 시장으로 재직하셨고 작년 1월에 퇴직했어요. 퇴직을 하셨죠. 아무래도 그 다음 또 선거를 앞두고서 일찍 몇 달 그 앞서서 이제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1년 이상을 어떻게 보면 시장직 이후에 지금도 뭐 정치생활을 하십니다만은 그래도 좀 생활의 패턴이랄까요? 그건 뭐 굉장히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시장 재임 시절에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도시공원 그리고 치악산 둘레길 포함해서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혜택을 직접 제가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운곡 솔바람길이나 11코스 그리고 시간 더 많을 때는 둘레길 한 구간을 전체를 이제 걷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고 또 이제 그동안 그 시장일 때는 사실 시간 내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손님도 다 못 만나서
만약 혼나고 욕먹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경로당에도 찾아뵙고 네. 또 많은 분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앞으로도 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 퇴직한 뒤에 제일 돈이 들지 않는 취미가 등산이고 네. 또 이제 걷기라고 합니다만 네.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경제적인 것보다도 일단 뭐 체력을 안배하고 또 시간을 또 등산이나 이런 거를 산악회나 이런 데도 같이 가면 네. 차 안에서도 많은 대화도 이루어지지만 또 산이라는 게 또 사람을 또 가깝게도 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얘기들을 또 나누면서 시민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그 지역구 민주당 원주갑 또 네. 지역위원장으로서 또 정치 활동을 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다음 또 선거도 준비하고 계십니다만은 좀 이제 그러한 그 본인의 입장을 떠나서 이 전임 시장으로서 또 현재 시정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또 소외 또 이런 점들은 이렇구나라고 이제 또 비판할 점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제 한 7, 8개월 됐습니다. 네. 시정이 이제 그 교체된 지요. 네.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정확한 의도가 네.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면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수위원회라든지 뭐 자문위원회 이런 것이 많이 꾸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오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네. 그리고 내가 왜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막대한 예산을 놓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뭐 또 잠깐 뭐 방송 시작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당구동에 소규모 조각미술관인데 네. 작은 미술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그런 면에서부터 발생되는 오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기도 하지만 내가 마치 지금 새로 된 시장하고 뭐 이렇게 무슨 다툼이나 이런 걸로 시민들한테 비춰질까봐 예. 굉장히 말을 자제하고 있는 편이다.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전임 시장 때 좀 추진했던 사업들이 다 이제 재검토되거나 보류되거나 뭐 또 취소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임 시장의 어떤 색채를 지우려 노력한다라는 또 이야기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의중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원주시에 1,800 공직자들이 제가 시장일 땐 제 직원이고 지금은 원광시장 직원입니다. 그 똑같은 직원이다 이거죠. 네. 근데 그 시장이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시정 전체가 흔들려진다면 그럼 그 당시에 일했던 시청 공무원들은 뭐가 되느냐 이거죠. 가장 합리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나간 그런 시책 사업들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뒤덮는다거나 그래서는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시민들의 갈등만 유발하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저한테 언제든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한테 사실 찾아올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그 공무원이 그 공무원인데 잘 합의하고 같이 고민해서 노력한다라면 시장이 방향을 정해놓으면 공무원들 거기다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픈된 마인드로 그리고 공무원만큼 전문가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평생을 그 자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해서 한다면 갈등 없이 연속성을 갖고 시정이 발전될 거라고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사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또 계속해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 지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제 본인이 또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당구동 그 여성가족공원에 설치된 작은 미술관 만들어놨는데 이게 그 미술관 설치 기준에 미흡하고 그리고 이게 벽면이 다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림 한 점 걸 수 없다.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미술관이냐. 그래서 준공된 지 꽤 됐지만은 지금 방치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비판적인 그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단구공원 내 여성가족공원 내 그 조각공원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각공원 부지니까 제가 당초에 구상했던 거는 그 속초 고성에 가면 그 바우지움 미술관이라고 있는데 한 규모가 한 30평 정도 돼요.
근데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그 작품을 즐기러 갑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크면 클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지나 사이트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바우저 미술관을 보고 그게 어차피 여성가족공원의 조각공원이니까 조각을 주제로 한 작은 미술관을 짓겠다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사실 시가 돈 들여서 지으면 그냥 편의상 부르는 거는 시립 미술관인 거죠. 이게 뭐 정부서부터 인정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시립 미술관으로 이제 부르는 거고 조각 미술관이기 때문에 곡선하거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운영비나 이런 것이 걱정이 돼서 그 당구 공원을 즐기는 시민들한테 야외에서 테이크아웃해서 차 한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안에 카페와 그 작은 조각들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한 거죠. 네. 우리 일본에 가면 다케우 도서관 같은 경우가 커피숍 안에 도서관은 이듯이 그런 걸로 해서 운영비도 없이 또 이렇게 조각을 전시할 수 있는 작은 공간. 네. 그리고 큰 조각들은 야외 조각 공원에다가 커다란 조각들을 전시하고자 구상해서 추진했던 건데 의도는 전혀 딴판으로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해제되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프죠. 알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계획이 있던 거였는데 네. 엉뚱하게 아무 생각 없이 거지. 지은 것처럼 지금 오해받고 그렇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중요한 그 화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그 원일로 평원로 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예의도로 C도로 그러고 좀 네, 더 네, 익숙한 이제 도로입니다만은 네. 2012년도에 네. 양방향 통행이었던 것을 일방 통행으로 이제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네. 이것을 그 원광수 시장은 물론 이제 그 주민들의 여론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조사를 마친 뒤에 용역을 한 뒤에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일단은 양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일단 큰 흐름으로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또 이제 그 얼마 전에 원주갑 지역구 차원에서 또 비판 기자회견도 또 하셨습니다만은 애초에 이 양방향 통행이었던 것을 일방 통행으로 이 구조를 변경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 90년대 초반부터 원시 교통 예측을 하면서 교통 개선 사업으로 일방 통행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 전문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요구였습니다. 그 미래를 보고서는 반드시 일방 통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시가 그 교통 개선 그 사업으로 이제 선정되면서 국비를 63억 받았는데 그중에 일방통행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다만 그 일방통행을 계속 해랄해서 제가 95년도에 원주시의원에 당선돼서 가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게 일방통행 해라는 그런 전문기관들의 이제 권고들이 있었던 것도 확인했고 또 김기현 시장님 계실 때도 일방통행을 시도 안 했던 건 아니고 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상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 당시에 못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 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국가에서부터 권유도 있었고 그래서 시행하게 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양방향 통행으로 이제 복원하겠다라는 것도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가 또 그 지역의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무래도 이 통행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상권이 침체된 큰 이유 중에 하나 아니냐. 지금 또 김기현 시장 때 상인들이 반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 좀 이야기했지만은 그때와 같은 이유가 또 지금도 계속해서 좀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권과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양방향으로 전환하면 상권이 급격히 붕괴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상인들께서 그 일방통행으로 전환할 당시에 AK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동시에 개점을 해가지고 사실상 거기다 상권을 많이 이동한 거를 그걸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일방통행으로 시행하기 전에 2012년도 당시에 차량들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한 50% 이상, 그러니까 10만 대가 안 됐었는데 지금 15만 대 이상 승용차 기준으로 그 정도 차량들이 늘어났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양방통행으로 한다면 그 당시 2012년도 당시에도 양방통행할 때도 굉장히 차가 막혀가지고 거의 도로 기능을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 양방통행으로 다시 전환한다? 그건 도로 기능을 아예 못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차가 막히는데 누가 구도심을 찾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재래시장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럼 양방통행으로 하면 버스도 과연 양방통행으로 다니냐? 미안한 얘기지만 그 양방통행 2012년 이전에 양방통행일 때도 시내버스는 일방통행으로 다녔어요. 네, 예의도로 시도로 이제 예, 분리해서 일도 다녔었죠. 시도로 예. 다닌 거죠. 원일로 평원로로 버스는 일방통행했단 말이죠. 그럼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대부분이 시내버스 이용객들인데 이거를 일방통행으로 양방통행으로 다시 복구한다 그래가지고 시내버스가 양방향으로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 또 전임 시장님의 의견을 또 제가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악화된다고 보는 거죠. 아, 도리어. 예. 왜냐하면 차가 아예 바퀴가 안 굴러가면 아무도 가지 않는 거죠. 차가 그렇다면은 운전 안 하는 거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용역을 통해서 네. 그 여러 가지 사전 사후 네. 뭐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친 다음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제 뭐 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이게 교통 영향 평가 기관에다 맡긴다 이런 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 왜 자꾸 용역비는 시민 세금 아니냐 이거예요. 왜 우리 원주시에는 이 도로교통공단이라는 이런 좋은 기관들이 공공기관이 있어요. 네. 거기는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보면 금방 나오는 건데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기능을 못해서 네. 그리고 구도심하고는 상권에 전혀 상관이 없다. 왜 버스는 원래 일방통행이었고 네. 택시도 마찬가지죠. 세우면은 중앙시장 가는 원일로에서 쓰나 평원에서 쓰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 가운데 있는 그 시장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예. 자가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건데 자가 운전하는 사람은 차가 막히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저게 공사하는데 1년 정도 걸려요. 네. 그때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지. 1년 그 2012년도 당시에 그 일방통행으로 전환할 때 공사 기간 이걸 다시 이걸 갖다 양방향으로 전하려면 또 1년 동안은 그 공사 전체가 원일로 평원도가 다 도로가 다 뒤집어지는데 네. 진짜 재래시장이 누가 가겠냐 이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하죠. 지금 매몰 비용을 또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네. 만약에 양방향으로 이제 복원이 된다거나 좀 공사도 뭐 상당히 네. 오랜 기간 걸리면서 네. 교통난은 뭐 그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또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가능할까요? 지금 간격이라든지 네. 또 이제 매몰 비용 즉 예산 소요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2012년도 일방통행으로 공사할 때 266억이 들었는데 네. 거의 절반 가까이는 국비를 이제 지원받아서 한 거예요. 한전주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그 양방향으로 바꾼다면 이러한 비용들은 지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일방통행은 국가에서 권장한 사업이었고 이건 역행하는 사업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예산을 한 푼도 안 주는데 소요되는 예산만 한 300억 또 공사 기간만 한 1년. 네. 구도심은 정말 피폐화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재래시장을 찾는 수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버스는 원래 일방통행이었다. 양방통행인 당시에도 그걸 자꾸 놓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권에 오히려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것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또 원도심 활성화 정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또 네. 아카데미 국장의 또 보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또 찬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시민들이 토론하자 또 네, 청구까지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또 굉장히 또 잘하시는 그 내용이고 해서 네, 이어서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고요. 네, 그래요. 자주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아카데미 국장 또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 정책 네. 좀 어떻게 할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그렇게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 원주갑 지역구의 원창무 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시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교통수단을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차 택시와 특별 교통수단 등 이동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을 확대 운영한다는 것인데 먼저 해당되는 교통수단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원주시가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이동 지원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임차택시가 있습니다. 임차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진 않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지원을 위한 수단입니다. 원주시와 개인택시 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해 운영 중인데요. 기존에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했는데 올해는 신장 중증 장애인, 뇌병변 중증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이 임차택시를 세대 증차해서 총 12대를 운영합니다. 네, 한마디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택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용 방법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이용이 가능하고요. 운행 지역은 원주시 관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운행 요금은 기본 4km에 1,100원으로 1km당 100원이 추가되는데요. 최대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수준입니다. 이 이용 대상에 해당된다면 강원도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신청 후 서류 심사를 통해 등록이 되어야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주시 대중교통과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주시 박정훈 대중교통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 수단으로 특별교통수단과 임차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원도 확충하여 늘어나는 교통약자의 이용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간 이용 수요가 많은 특별교통수단의 탑승 대기 시간이 다소 길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시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 수단을 확충하여 탑승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네. 자, 교통지원수단 또 앞서 이야기했던 임차택시 외에도 다른 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노약자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도 올해 확대 운영합니다. 이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특수 차량인데요. 그동안 수요가 많은 데 비해 부족한 차량 수로 이용을 기다리는 분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서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원주시는 작년보다 5대 증차해서 올해부터는 38대를 운영하고요. 운전원도 확충했는데요. 또 오래된 차량의 교체도 진행했습니다.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상 장애인 그리고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원주시 관내 지역과 또 원주의 인접 지역까지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강원도 내 다른 지역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 충주, 제천, 여주, 양평까지 운행이 되는데요. 운행 요금은 임차택시와 같은 4km에 1,100원이 적용되고요. 관외 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입니다. 전화나 팩스, 방문을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외에도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또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의 통학을 돕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희망택시가 운행됩니다. 박정훈 대중교통팀장에게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희망택시는 공공형 택시로 전국 지자체마다 마중택시, 행복택시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강원도 지자체에서는 버스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희망을 담아 희망택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이나 임차택시 이용이 필요하신 시민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원주시 대중교통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 희망택시를 이용하고 계신 시민분들께서도 이용 중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신체적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들 중심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 또 대중교통 접근이 나쁜 외곽 지역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넓은 범위의 또 교통 약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도 또 확대한다고요? 네, 원래 희망택시는 자차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운행하던 택시인데요. 도심과 떨어진 지역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1km 이상 멀리 가야 하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입된 택시입니다. 총 570여 명의 시민들이 현재 이용 중인데요. 이 버스의 운행 횟수가 감소하면서 수요가 많지 않아서 이제는 통학이나 통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확대했습니다. 차량을 소유한 분들이더라도 외곽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자녀의 통학 지원이 어려운 분들의 불편이 크게 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이동권이 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좀 이동 편의가 또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정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자, 3월 9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